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폭 드라마 더 글로리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를 확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포성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싶으시면 영상을 끄셔도 좋습니다. 하도영과 박연진 사이에 아이가 하나 있죠. 그 아이의 친부가 하도영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박재준이 친부인데요. 심지어 유전자 감식 결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친생 부모임을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는 말입니다. 친생자 관계를 인정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가 하는 인지청구에서는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친생부인에서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에서 등이 있는데요. 둘의 차이는 무엇이냐? 친생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친생 부인의 소를 해야 되고, 친생이 추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 친생이 추정이 되느냐? 혼인한 부부 사이에 낳은 아이, 혼인일로부터 200일 이후에 낳은 아이, 혼인이 깨진 이후부터 300일 이내에 낳은 아이는 친생으로 추정이 됩니다. 드라마 속에서 박연진과 하도영은 여전히 부부로 잘 살고 있고, 결혼 기간 동안 아이를 낳은 것으로 와서 친생이 추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친생 부인의 소만 할 수 있는데요. 이 소는 친부인 박재준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영이나 박연진만이 할 수 있는데요. 하도영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를 신속히 안정화시키고자 이러한 제도들을 장치를 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전자 감식 결과가 나와 있으면 친생이 부인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이 사건과는 조금 다른 사안에서 결론을 내린 건데요.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던 사안은 부부가 한 13년 정도 살다가 이혼을 했는데요. 혼인 생활 중에 두 아이에 대해서 무정자증인 남편의 정자 대신에 제3자의 정자로 두 아이를 낳습니다. 이후 이혼을 하고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내가 양육비를 달라고 했겠죠. 그러자 남편이 친생자 관계 부인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한동안 공방이 많이 오갔습니다. 친생 부인의 소가 아닌 왜 친생자 관계 부존재 소를 제기했을까요? 아까 말했듯 제척 기간 2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친생자 관계 부존재의 소를 제기했는데요. 그렇다면 전제로 친생 추정이 깨져야 된다는 거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많은 토론을 한 것입니다. 유전자 감식 결과까지 분명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친생을 추정해야 되느냐? 소수 의견은 친생 부인의 소 등의 지금의 가족제도는 이러한 유전자 감식 결과 등이 확실하지 않았던 시점에 만들어진 법이다. 따라서 현대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된다. 친생 부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수 의견은 무엇이라고 했느냐? 가족관계는 혈연이나 생물학적인 관계로 시작이 되는 것은 맞지만 사회적인 관계도 고려를 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다면 가족의 안정성이 우선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안만 놓고 보면 아빠가 지금의 아빠라고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빠의 의무를 저버리는 건 더 이상 저희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많이 흐른 어느 시점에는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한동안은 바뀌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박재준은 유전자 감식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생자 관계 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결국 하도영이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안날로부터 2년이어야 하고요. 지금으로서는 해당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서 파트 2가 3월에 나오게 되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